고아라며 놀림받던 20살 소녀. 매일 밤 공장에서 일하며 혼자 버텨온 20년의 세월. 그런데 어느 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영만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왜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 만남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거대한 음모. 내가 정말 내 손녀가 맞구나. 과연 서진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이서진은 천장의 누런 물때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삼평 남짓한 고시원 방에서 나오는 곰팡이 냄새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어우러져 서진만의 아침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살아남았네요. 서진은 작은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20살 여자아이의 눈에는 또래들과는 다른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18년 전 서울역 앞 고아원에서 태어난 이후로 서진에게 가족이란 존재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서진아, 또 혼자 밥 먹어? 같은 과학생인 민수가 학교 식당에서 물었을 때 서진은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인가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야, 고아 서진이 또 혼자네. 뒤에서 들려오는 한지수의 목소리에 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같은 20살이지만 명문대 출신의 부유한 집안의 딸인 지수는 늘 서진을 무시하며 조롱하곤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학까지 왔대? 정말 신기하네. 지수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서진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화를 내거나 반박하는 것조차 사치라는 걸 일찍부터 배웠거든요. 그저 견디고 또 견디는 것만이 서진이 배운 생존법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진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도 공장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거든요. 학비와 고시원 월세,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잠을 줄여가며 일해야 했습니다. 어머, 서진이 또 일하러 가? 힘들겠다. 같은 조학생인 영희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을 때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오전에 학교에 가는 생활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몸은 늘 피곤하고 머리는 맑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영등포 공업단지에 있는 포장지 제조 공장에서 서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단순한 반복 작업이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면 기계에 손을 다칠 수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서진아, 오늘 야근 수당 좀 더 나왔어. 반장 아저씨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을 때 서진의 눈에 반짝 희망이 스쳤습니다. 몇만 원이라도 더 벌면 다음 달 등록금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 5시 공장 문을 나선 서진은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옆방 할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서진을 힐끔 쳐다보셨지만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라면 1개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냉장고는 없었고 작은 전기밥솥 하나가 서진의 유일한 조리도구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라면을 끓이며 서진은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어요.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20회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부모도 형제도 없이 혼자 세상과 싸워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을 버린 부모가 누구든 어떤 이유가 있었든 상관없이 서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창문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서진에게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생존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잠깐 눈을 붙인 후 오후 4시에 공장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2호선 영등포 구청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낡은 공업단지, 그곳이 서진의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일찍 왔네?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순이 언니가 앞치마를 매며 말했어요. 40대 중반의 순이 언니는 서진을 친딸처럼 챙겨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네,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서진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따라 공장 안이 더 시끄러워 보였는데 새로 들어온 기계 때문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정장 입은 사람 누구야? 옆에서 일하던 미경 언니가 공장 입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진도 고개를 돌려보니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반장님과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온 거지? 노동청 나온 건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서진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늘 있는 일이었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자 반장님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서진아, 잠깐 사무실로 와볼래? 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서진은 당황했지만 반장님을 따라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본 정장 남자가 의자에 앉아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호라고 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에는 한일그룹 비서실 차장 최성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일그룹이요?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인가요? 서진은 의아해했어요. 왜 그런 큰 회사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서진 씨 맞죠? 20살 서울 소재대학교 재학 중이시고 최성호는 서진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서진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저를 왜 찾으시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한영만 회장님께서 이서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최성호의 말에 서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한영만 회장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재벌 회장이었거든요. 잠깐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겁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서진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기 아닌가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최성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만나주시는 대가가 아니라 그냥 작은 마음입니다. 회장님께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진은 돈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전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럼 일단 생각해 보시고 이 명함으로 연락 주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최성호는 돈을 다시 가방에 넣고 명함만 남기고 나갔어요. 서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자 언니들이 궁금해했어요. 뭐라고 하던? 좋은 일이야?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서진은 대충 둘러대고 다시 일에 집중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최성호의 말이 맴돌았어요. 한영만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핸드폰으로 한영만 회장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75살 한일그룹 창업주, 유통업계의 거물. 화려한 이력이 줄줄 나왔지만 자신과 연결될 만한 접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고시원 방에 누워서도 서진은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사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시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 씨, 이번 달 월세 누가 대신 내주셨어요. 네. 뭐라고요? 어제 저녁에 정장 입은 분이 오셔서 현금으로 내주고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석 달치까지 미리 내주셨어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최성호가 정말 진짜였던 걸까요? 그리고 오후에 학교 행정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씨, 이번 학기 등록금이 결제되어 있어요. 혹시 가족분이 내주신 건가요? 서진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한영만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최성호의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월세랑 등록금을 내주셨는데 결국 서진은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뭔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최성호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마치 서진이 연락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내일 오후 2시에 강남구 청담동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학교 앞에 서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보자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서진 씨죠? 차에 타세요. 최성호는 정중하게 차문을 열어주었어요. 서진은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차의 푹신한 시트에 앉으며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회장님 댁입니다. 멀지 않아요. 차는 강남대로를 따라 달렸어요. 서진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거리와 높은 빌딩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등포 공장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차는 청담동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춘 곳은 서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저택 앞이었어요. 와! 서진은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것 같은 3층 양옥집이 울창한 정원에 둘러싸여 서 있었거든요. 대문부터가 서진이 살던 고시원 건물보다 웅장해 보였어요. 들어가시죠. 최성호의 안내를 받아 정원을 지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분수대, 그리고 각종 꽃나무들이 마치 공원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진은 또 한 번 압도되었어요. 천장이 높은 거실에는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과 그림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서진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성호는 서진을 2층으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서진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영만 회장과 부인, 그리고 아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서재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서진은 책으로 가득 찬 넓은 서재를 보았어요. 그리고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던 75세의 한영만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셨군요. 회장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사진에서 보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회장은 서진을 자세히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자 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최성우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불러내서 놀랐죠? 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나도 이런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으니까. 회장의 말에 서진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자신을 찾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저를 왜 찾으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어릴 때 왼쪽 귀에 화상 자국이 있었나요? 서진은 깜짝 놀라며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를 만졌어요. 어릴 때 생긴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회장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아나요? 서울역 앞 세이망 고아원이요. 거기서 자랐어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여성의 얼굴이 서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내 딸이에요. 2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기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손녀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진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아예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거든요. 20년 넘게 찾고 있었어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의문이 풀릴 거예요. 회장의 제안에 서진은 혼란스러워했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이 한영만 회장의 손녀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제발 검사만은 받아주세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일주일 후 결국 서진은 DNA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서진에게는 평생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부녀지간 99.9%. 최성우가 결과지를 읽어주는 순간 서진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서진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상속녀라니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서진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
공장에서 일하던 순이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까요? 그냥 좀 피곤해요. 요즘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해? 젊을 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 순이 언니의 말을 들으며 서진은 씁쓸했어요. 정말로 자신에게 좋은 때가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음 날 한영만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이제 정말 내 손녀가 된 거야. 오늘 한일그룹에 와볼래? 한일그룹이요? 내 자리를 준비해놨어. 인턴부터 시작하자. 서진은 당황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전 아직 걱정하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 내가 도와줄게. 한영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20년 넘게 찾던 손녀를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은 여의도에 있는 한일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천장의 샹들리에가 서진을 압도했어요.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죠? 전략기획팀 인턴으로 배정받으셨어요.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23층으로 올라가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새로운 인턴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팀장이 서진을 소개하자 직원들이 하나씩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진이네. 한지수였어요. 그것도 정식 사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 여기서 일해? 응, 작년부터 다니고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여기 왔어? 지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고아인 서진이 어떻게 한일그룹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인턴으로 들어왔어. 인턴? 서진이가? 추천서라도 있었어? 지수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서진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수가 다가왔어요. 서진아, 솔직히 말해봐.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그냥 운이 좋았나 봐. 운?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한일그룹이야. 내 아버지도 간신히 추천해줘서 들어온 건데. 지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서 서진이 물어보자 지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일그룹 상무야. 한영만 회장님의 동생이시거든.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지수는 자신의 사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한영만 회장님이 내 큰아버지시지. 그런데 서진이 너는 정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서진은 대답하기 어려워 침묵했어요. 그러자 지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 그때 지수의 아버지인 한영수 상무가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으로 한영만 회장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친구가 새로운 인턴이구나. 네, 아버지. 제 대학교 동기예요. 한영수 상무는 서진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이름이 뭐지? 이서진입니다. 이서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때 최성우가 나타났어요. 상무님, 회장님께서 서진 씨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영수 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이 직접? 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최성우가 사라진 후 한영수 상무는 서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야, 이 친구를 잘 봐둬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지수는 서진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서진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오후 업무 시간에 서진은 자료 정리를 맡았어요. 그런데 지수가 일부러 어려운 일만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이 자료들 오늘 안에 다 정리해줘. 내일 아침 회의에 필요해.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보며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옆자리 김대리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지수가 째려보는 바람에 서진은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9시가 넘어서야 서진은 일을 마쳤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다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수고했어, 서진아. 지수가 마지막에 와서 말했지만 그 표정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지수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친구? 서진아,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회사라고. 지수의 차가운 말에 서진은 상처받았어요. 예전에도 무시당했지만 이번에는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진은 생각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좋은 의도로 자리를 마련해 주셨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서진이 한일그룹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지수와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한영수 상무는 서진을 볼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아,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어. 내가 준비해 줄래? 지수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어요. 신제품 출시 관련 기밀 자료였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네요. 그래서 너한테 맡기는 거야. 실수하면 안 돼. 서진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어요. 다음 날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영만 회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서진아,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 병원에 와줄래? 서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수술은 성공했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밤새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지켰어요. 겨우 한 달 전에 만난 사이지만 이미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제가 잘할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늦게 출근한 서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서진 씨, 사무실로 와보세요. 한영수 상무가 서진을 불렀어요. 사무실에는 지수와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뭐 했나?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 했고? 서진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고 집에 갔어요. 정말로? 한영수 상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일그룹 신제품 정보 유출, 경쟁사의 기밀 자료 넘어가. 서진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제 내가 정리한 자료가 경쟁사로 넘어갔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증거가 있어. 내 컴퓨터에서 외부로 파일을 전송한 기록이 나왔거든. 지수가 프린트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분명히 서진의 계정으로 파일이 전송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한 거예요. 해킹?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 한영수 상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틈을 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실망이야. 정말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방송사에서 뉴스를 내보낸 거예요. 한일그룹 회장의 숨겨진 혼외 자식 등장, 상속 분쟁 예고, 뉴스에서는 서진의 얼굴까지 공개했어요. 물론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영만 회장이 숨겨온 손녀로 알려진 이 여성은 최근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어 서진은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연락이 계속 와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서진이 강의실에 들어가자 모든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애가 뉴스에 나온 그 애 맞나? 진짜? 고아였는데 갑자기 재벌 손녀라고? 근데 회사 기밀 유출했다며? 진짜 문제네.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강의실을 뛰쳐나왔어요. 복도에서 만난 민수도 서진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뉴스에 나온 거 진짜야? 민수야, 너 정말 재벌 손녀였어? 그럼 왜 지금까지 고생한다고 했어? 민수마저 서진을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어서 그냥 도망치듯 학교를 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서진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말 회장님의 손녀가 맞나요?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급히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겨우 찾은 가족, 겨우 시작한 새로운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시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 씨, 다른 입주자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요. 기자들이 자꾸 와서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핸드폰에는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전화였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 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서진아, 뉴스 봤어.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힘내. 순이 언니만은 서진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서진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고시원 앞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인터넷에는 서진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떻게 은인을 배신할 수 있어? 역시 고아 출신은 달라도 다르네. 돈 때문에 가족도 배신하는 인간. 서진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사흘째 고시원 방에 갇혀 있던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기자들의 전화는 계속 걸려왔고 인터넷 댓글들은 날이 갈수록 더 악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걱정되었어요.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데. 하지만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언론과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희망 고아원의 김 원장님이었습니다. 서진아, 뉴스 봤어. 많이 힘들지? 원장님, 죄송해요. 고아원까지 피해가 갈까봐. 무슨 소리야? 넌 우리 아이인데. 그런데 서진아, 혹시 시간 되면 고아원에 와줄 수 있을까? 지금이요? 기자들이 따라올 텐데요. 괜찮아. 뒷문으로 들어오면 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서진은 한밤중에 몰래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어릴 때 자랐던 그곳은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 원장은 서진을 원장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사실 내가 여기 왔을 때 함께 온 물건들이 있었어.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창고에 넣어뒀는데. 제 물건이요? 응. 철거 때문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찾았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담요와 낡은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런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과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출생신고서를 보는 순간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한소영? 응, 그게 내 엄마 이름이구나. 그동안 몰랐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소영, 혹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딸의 이름이 아닐까요? 원장님, 이 서류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원래 내 거니까. 서진은 서류들을 들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최성우가 지키고 있었어요. 서진 씨, 어떻게 오셨어요? 기자들이 뒷문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식도 완전히 돌아오셨고요. 서진이 병실에 들어가자 한영만 회장이 반갑게 웃었어요. 서진아, 왔구나. 걱정 많이 했을 텐데. 할아버지,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거지. 할아버지도 서진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서진은 고아원에서 가져온 출생신고서를 보여드렸어요. 한영만 회장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소영이 이름이 여기 있네? 그럼 정말 제 엄마가 할아버지 따님이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딸이 분명해.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이 병원. 내가 아는 곳이야. 어떤 병원이에요? 소영이가 마지막에 입원했던 병원이야. 거기 의사 선생님이 아직 계실 거야. 다음 날 회장이 퇴원하자마자 둘은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20년 전 한소영을 담당했던 이 의사는 다행히 아직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소영 환자요? 기억나요. 참 안타까운 경우였죠. 선생님, 혹시 그때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소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아이를 좋은 곳에 맡겨달라고. 그래서 새희망 고아원에 연락했죠. 그럼 정말 서진이가. 네, 맞아요. 이 아이가 그때 그 아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진은 정말로 한영만 회장의 손녀였고 한소영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그때 소영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 맞다. 정미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소영 씨를 돌봐주던 분이었는데 서진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미정.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 것 같은데. 병원을 나온 후 최성우가 정미정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정미정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현재 부산에 살고 있어요. 만나보자.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이틀 후 부산에서 만난 정미정은 55세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서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소영이와 똑같이 생겼네. 정미정 씨,
20년 전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영만 회장의 요청에 정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소영 씨한테 돈을 받았어요. 돈을? 소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를 잘 부탁한다면서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아버지한테 알리지 말라고. 왜요? 소영 씨가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반대하실 거라고. 아이 아버지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정미정의 말을 들으며 한영만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엄격했구나. 소영이가 말하기 어려워했을 거야. 하지만 소영 씨가 돌아가신 후에 누군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누가요? 한영수라는 분이었어요. 회장님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돈을 더 주셨어요. 서진과 한영만 회장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영수 상무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연락이 왔어요. 서진이라는 아이가 나타났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한영수 상무가 20년간 서진의 존재를 숨겨왔고 최근에는 서진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죠? 진실을 밝혀야지. 내가 당한 억울함도 풀어야 하고. 서진은 비로소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미정의 증언을 녹음한 서진과 한영만 회장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입니다. 회장은 즉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최비서 모든 임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네, 회장님. 한영수 상무님도 포함해서요? 특히 영수를 꼭 불러야 해. 다음 날 오전 한일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였어요. 한영수 상무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지수는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형님,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신 이유가 뭔가요? 곧 알게 될 거야. 한영만 회장이 자리에 앉자 서진도 함께 들어왔어요. 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기밀 유출 혐의자 아닌가? 한영수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님,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왜 회의에 참석시키시는 겁니까? 조사는 이미 끝났어. 회장은 정미정의 증언 녹음 파일과 각종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소영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서진이 어떻게 고아원에 맡겨졌는지, 그리고 한영수 상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숨겨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형님, 증거도 없는 일을 어떻게 해? 증거가 없다고? 그럼 이것도 가짜라는 거야? 회장은 정미정의 증언 녹음을 틀었어요. 정미정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영수라는 분이 연락을 했어요.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돈을 더 주면서. 한영수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모함? 그럼 지수야, 너는 어떻게 설명할 거니? 회장이 지수를 바라보자 지수는 당황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서진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유출했다는 증거 말이야. 누가 만든 거지? 최성우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보안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해킹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킹을 실행한 컴퓨터의 위치도 추적했어요. 화면에는 지수의 자리에서 서진의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지수야, 이것도 설명해 보렴. 지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지수야,
입 닥쳐. 한영수 상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진이를 회사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증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진실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영수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말해봐. 한영만 회장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동생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충격이 컸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 왜 내 손녀를 이렇게 괴롭혔어? 한영수 상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회사가 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형님은 아들이 없잖아요. 당연히 제가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손녀를 없애려고 했단 말이야. 갑자기 나타난 손녀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제 아들도 있고 지수도 있는데 서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싸우게 된 게 미안했습니다. 할아버지,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안 돼, 서진아. 내가 당한 모든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회장은 다시 한영수를 바라봤어요. 영수야,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봐. 조카를 고아로 만들고 20년간 숨기고 이제 와서 모함까지 했어. 형님, 더 이상 형제라고 부를 수 없어. 내 주식 지분 모두 회수할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일그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네. 회장님, 너도 마찬가지야. 동료를 모함한 죄는 가볍지 않아.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수도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수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 회의가 끝난 후 한영만 회장은 모든 임원들 앞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이서진은 제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일그룹의 후계자로 교육받을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고 서진의 정당한 자리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그룹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진실이 밝혀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한일그룹 상속 분쟁, 진실 밝혀져. 숙부의 음모로 드러나. 무고한 손녀를 모함한 한영수 전 상무 회사에서 축출. 서진은 뉴스를 보며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힘들었던 악몽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서진아. 고생한 건 너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만 봐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어려운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실이 밝혀진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서진은 이제 한일그룹의 정식 후계자로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할아버지와 최성호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서진아, 오늘 이사회에서 내가 직접 발표해야 해. 한영만 회장이 서진에게 두꺼운 자료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일재단 설립에 관한 계획서였습니다. 제가 직접 발표를 해도 될까요? 아직 부족한데. 괜찮아. 내 진심이 전해질 거야. 이사회 당일 서진은 긴장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임원들이 모두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의심과 불신의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기대와 응원의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일그룹 후계자 이서진입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온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고아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들도 배웠어요. 임원들은 서진의 말에 집중했어요.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한일재단입니다. 전국의 고아원과 쉼터를 지원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 말이에요. 한영만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재단 운영에는 한일그룹 순이익의 10%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받을 상속 재산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진의 제안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서진은 할아버지와 함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잘했을까요? 물론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사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고아였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거든요. 서진아, 내가 고아였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야. 회장의 말에 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오랜만에 새희망 고아원을 찾았어요. 김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서진아,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해졌네. 원장님, 제가 여기서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서진은 재단 설립 계획을 설명했어요. 김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아, 정말 고마워. 이 아이들이 내 덕분에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겠네. 고아원 아이들도 서진을 둘러쌌어요. 예전에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언니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8살 된 소희가 서진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서진은 소희를 안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자신에게도 이런 희망이 필요했었거든요. 한 달 후 한일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어요. 많은 언론과 사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진은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어요. 한일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서진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기념식 후 서진은 공장에서 일하던 순이 언니를 만났어요. 서진아, 정말 대단해졌네. 그런데 변하지 않아서 더 좋아. 언니,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거 잊지 않아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순이 언니는 서진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날 밤 서진은 한영만 회장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왜 저를 찾으셨어요? 20년이나 지난 후의 말이에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늙어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꼭 찾고 싶었어.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겼거든요. 서진아, 가족이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한일재단을 통해 100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국 15개 고아원에 새로운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서진은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니,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소희가 뛰어와서 합격 통지서를 보여줬을 때 서진은 눈물이 났어요. 정말 축하해.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저녁 서진은 예전에 살던 고시원 앞을 지나갔어요. 여전히 낡고 좁은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기서 살았을 때가 그리워지네요. 혼잣말을 하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의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서진은 따뜻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나를 증명해 준 것도, 나를 믿어준 것도 결국 나 자신이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어딘가에서 엄마 한소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분명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새로운 가족,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서진의 인생 이모작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